손재영이 스타일의 호불호가 분명한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다.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건 안 들어먹거든요. 안녕하세요. 노규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캐릭터 중에서 최성화 교수, 양석경 교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멋진 배우죠. 조정석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익준 교수, 너무 핸섬하고 스윗하고 잘생긴 정경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김준환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구동매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여러 이미지를 다 가진 유연석 씨가 맡고 있는 안정원 교수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준 교수, 이식외과 전문이죠. 이식외과라는 게 정말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 인간사에 많은 것들이 걸쳐있는 그런 좀 묵직함이 있는 과인데, 거기에 가장 코믹하고 가볍고 그런 캐릭터가 배치가 된 것도 정말 저는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력만큼은 대단하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현재 이식외과에서도 수술 기술이라든지 어떤 연구업적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로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언제나 시험 보면 1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재수없어하는 천재형 의사가 바로 조정석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이익준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캐릭터는 아마도 고등학교를 과학고나 과학영재고 이런 데를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이게 심지어 시험 볼 때 과목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이나 수학은 막 신경 써서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는데, 만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데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손재영이 스타일의 호불호가 분명한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부러워하실 수 있는데,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건 안 들어먹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로 가서 힘든 걸 견디고 좋은 의사가 되는 그런 길로 가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친구가 많이 뒤틀리고 위축되고 그 찬란한 빛이 사라지고 메마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여기 진료 상담을 하면서도 봤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저랑 대화를 나눈 영재발굴단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조금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불호가 뛰어난 친구들을 키울 때요, 부모님들,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공룡을 좋아하는데 이야기를 싫어한다면 공룡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책을 읽힌다든지, 또는 초등학생 같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야구 선수의 타율, 방어율, 여러 가지 그 통계 수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해지는 방법, 그것의 의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한테는 아주 좋은 수학 학습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 아이들에게는 그 전통적인 학습지 스타일의 연산, 또는 암기 위주,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피해야 피해지는 거지, 그렇게 될까?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피해지고요. 아이의 흥미 속에서 재능이 꼽힌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호불호가 분명한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이익준 교수의 절친이죠. 창원에서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입학을 한 절친 흉부외과 교수 김준환 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씨 너무 스윗하고 때론 그러면서도 좀 차가움이 있는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의 정경호 씨가 연기하고 있는 김준환 교수는요, 상당히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돌직구 같은 걸 날려서 까칠하다는 얘기도 듣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가지고도 한두 번 티격태격하다 결국은 아주 냉정하게 정리를 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요, 이런 느낌이 좀 났어요. 이게 정말 자수성가형의 학생이다.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목표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야심이 좀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에 뚜렷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전략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시간을 계획하고 리소스를 조직하고 이러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주변을 잘 안 돌아보고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을 봐고 우면하지 않는 캐릭터죠. 하지만 요 드라마 안에서는 옆에 오른팔, 좀 아픈 오른팔 같은 정문성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4년차 도선생님에 의해서 점점 인간적인 면모로 변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이익준하고 같이 밴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목표지향적이고 그런 걸 향해서 아주 냉철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인 면을 적절히 해소하고 풀고 발산할 기회가 없다면은 이 사람의 인성의 성장에는 상당한 불균형이 왔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밴드 활동 같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는 게 이 김준환 교수라는 캐릭터를 보호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교육열이 높은 데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들 스스로가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중심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막 자기가 계속 달려나가려고 해요. 마치 옆에서 오히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좀 고삐를 괴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경주마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화의 즐거움, 여가 생활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익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술적 취미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라고 어렸을 때는 많이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게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학년이 높아지면 야 시간 없다 공부하자 이러고 다 이제 좀 못하게 하시거나 중단을 시키시는데 체육, 음악, 미술 어떤 것 한 가지 정도만은 꼭 좀 길게 꾸준히, 그래서 뭐 준 프로급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중에서는 좀 꽤 능숙하게 한다,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취미 한 가지는 꼭 키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삶이 건조해질 때 윤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틀림없이 하게 될 테니까요. 정경호 배우가 연기한 김준환 교수 캐릭터를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이상적인 의사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캐릭터, 소아외과 교수 안정원 교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원 교수는 재벌 2세죠. 근데 아버지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셨고 본인도 이사장이 돼서 뭔가 이런 병원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는 그런 의사의 길을 선택을 하고요. 또 마음속에서는 항상 신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의사의 역할로 나옵니다. 의사로서는요, 이 안정원 교수 같은 의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이 의사는 개인적으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치료한 환자가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의사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의과대학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친구들,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이렇게 몇 명 떠올려지는데요. 공통적으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몇 번씩은 회의를 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의료의 현실이 다른 점, 또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 고통스러운 점, 무력한 순간들이 많은 점, 경쟁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치열해질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건 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의대를 가니까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왔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어야겠어라는 명분이 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런 명분 때문에 공부를 하죠. 꼭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뭐가 문제냐? 문제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에서 뭐가 아쉽냐면 이기려고 치열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잠 조금만 덜 자고 아니면 요 문제집 좀 풀어보고 시험 공부를 더 했으면 더 높은 등수를 가질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런 거를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려가 더 큰 거죠. 근데 이런 친구한테 경쟁을 부추긴다, 경쟁을 드라이브를 건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이 가다가 이 길에 대한 회의를 더 많이 느끼고 중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의사가 되는 길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학을 하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고 아니면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을 때도 똑같습니다. 연주가가 되고 싶을 때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답답할 때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보시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보람과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조금 등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이 명분을 지켜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안정환 교수가 못해 먹겠다. 나는 의사 자격이 없어. 당장 때려칠 거다라고 막 호소할 때 그 형님이 맛있게 그 골뱅이 소면을 먹으면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요. 우리 송동일 배우님. 딱 1년만 더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힘들 때 꺾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만 용기를 주신다면 좋은 뜻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날 거다. 그게 비단 의사일까 아닐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5명의 캐릭터 구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워낙 대본이 치밀하고 잘 짜여져 있기도 하고 작가, 감독 이런 제작진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어떤 포인트가 뛰어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또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걸 돌아볼 수 있었다면 이 슬기로운 부모 생활에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리뷰하는 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또 그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부모생활 Q&A는 계속될 거고요. 또 다음 기회에 이렇게 즐거운 소재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